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열 기르자의 전반부, 즉 인간 이해력 중에서 첫 번째, 인간의 몸, 인체는 물질이다는 주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사진은 저희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어, 소개해드린 건데요. 좀 많이들 아프셔서 입원하고 계신 세 분의 환자분입니다. 좀 여러 가지 장치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이분들의 연세가 모두 다 고령이십니다. 두 분은 할머니셨고 한 분은 할아버지셨는데 다 70세 이상이고 거의 80세 가까이, 또 한 분은 80세 넘으셨습니다. 그, 이 고령의 환자를 뵐 때마다 이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 통계청에서 올해 초에 나온 그 한국인의 기대 수명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 70년대에는 한 62세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거의 20세가 증가해서 20년을 더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경제도 좋아지고 또 의료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치료술이나 또 서포트하는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이 기대수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표현은 양적인 부분을 보는 거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냥 생명 활동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대수명과 또 하나 저희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게 건강수명입니다. 그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그 질병으로 또는 사고 등으로 생겨서 일단 건강하지 못한 그런 그를 뺀 그를 건강 수명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내봤더니 여기 보시시 한 17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어떤 생물학적인 양적으로 계산된 수명은 보다 건강한, 즉 질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17년 짧다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상황이 근 2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저희가 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한 10년 이상 들어가면서 그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그 노인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노후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평생 벌어놨던 한 3분의 1이 재산이 이 의료비로 소모되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본인들 노인분들이 사실 그때 되면 경제적인 그 주저로 들어왔던 그런 분들 그런 상황들이 부족하고 또 결국은 연금이나 또 그 전에 쌓았던 거를 저축해놨던 거를 사용해서 의료비를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은 빈곤이 가속화된다. 그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그 본인들뿐이 아니고
그 연루된 가족분들, 특히 이제 자제분들이 또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상황들에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계속 드려야 되는 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자제분들도 그런 빈곤의 틀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 이런 상황들을 그 환자분을 뵙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데이터로나 통계로 보면서 이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우리 국민들이 알려주고 싶었고, 또 그러려면은 질병 예방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꼭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해야 된다는 어떤 좀 일종의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처음 질병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과목이 병리학입니다. 저희 때는 본과 2학년, 그러니까 일반대학 4학년 때 공부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 때는 뭐 카피본이라고 해서 거의 뭐 벽돌 수준의 그 두께의 책을 처음에 받고 또 강의를 들었는데, 그 안에는 수천 가지, 또 그 위에 지금 내과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질병의 종류가 한 수만 가지 되는 보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병리학 그 교과서를 보고 또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감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의 40년 전인데 지금도 이 느낌이 가끔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이 문구가 그린 절규란 그림인데 그 어떤 공포에 대한 그 회화적인 표현을 너무나 명확히 해주신 걸로 제가 가끔 그 강의에 사용합니다. 과연 이 수많은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 그림과 같은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그림은 그 제목이 이 현재 문제 있는 시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계방 영감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좀 기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시계방 여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시계의 고장 원인은 뭘까 하는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가졌던 질문은 과연 질병의 원인은 뭘까? 너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때가 82년도 정도니까 한 40년 이상 된 그 세월에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늘 맴돌았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화두죠, 화두. 막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또 너무나 궁금해서 늘 그 질문을 간직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원인이 너무 많아요. 보이시듯이 뭐 다 적지 못했는데 면역 이상이다, 뭐 요새 또 많이 나온 장내세균, 또 뭐 술, 담배, 또 최근에 뭐 수년 동안 계속 그 화두로 오르는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유전자 문제, 뭐 또 경제가 풍요로워지면서 비만이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문제, 또 좀 들어가면은 염증이다, 뭐 어떤 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 질병 원인을 찾고 싶은 저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이제 머리가 지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질문에 대한 대학교 때부터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꼭 찾아야 하기에 나름 여러 가지 그 데이터도 보고 또 자료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됐고, 그걸 가지고 질병의 원인을 개인적인 그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아주 결정적으로 이끌어준 그 분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마 지난 영상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이렇게 보석 같은 어록을 많이 남기셨는데 저한테 확 꽂힌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뭐든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은 그걸 충분히 아는 게 아니다. 즉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분의 어떤 조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질병의 원인 찾는 과정에서 앞에서 봤던 그 아주 너무나 복잡한 원인을 계속 머릿속에서 두고 복잡하게 아주 좀 피곤한 상태에서 이분의 문장을 보고는 딱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맥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 그럼 과연 어떻게 심플할 거냐? 이게 또 이제 다음에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아주 좋은 그 힌트를 주는 아주 힌트를 찾게 되는 운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가 그 파블로 피카소 그분이 그 황소연작이라는 그림을 연속해서 그렸거든요. 이게 심플이라고 그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림입니다. 보면은 이 황소를 표현하는데 왼쪽 상단에서부터는 황소를 되게 상세하게 그리거든요. 그립니다. 보면은 뭐 이 털 하나까지 또 근육, 그다음에 이 그 다리에 그 뻣뻣이 단단히 서 있는 그 다리의 근육, 관절, 그다음에 이 뼈가 이 소가 뿔이 또 특이하잖아요.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쭉 표현하는데 쭉 지나갈수록 그 웬만한 그 부속적으로 표현됐던 걸 하나씩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쭉 결론적으로 가서는 한 선으로 선 하나로 쭉 표현했는데 그 황소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표현했던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잘라서 중요한 맥락인 한 선만 가지고도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심플의 의미가 저거구나 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떠한 관점으로 심플하게 할 거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예전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이셨죠? 천안표 총장님께서 어느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물도 긴 눈으로 보면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해야 된다. 저한테는 아주 그냥 뇌리에 팍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의학을 생물, 좀 살아있는 움직이는 거로만 계속 생각해서 이 고루한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의 전체적인 맥락을 흐르는 큰 근본은 물리학적 법칙, 즉 물질에 관련된 거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또 하나 저한테 중요한 가이드가 됐습니다. 결국은 물리학 법칙은 물질의 성질이나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체를 물질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관점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다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질병의 원인을 쭉 보고
정리를 한 가지 비유, 즉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에서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심플로 정리된 저희 관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물질에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처음에 그 의과대학 과정에서 보는 게 해부학입니다. 이 그림은 그 렘브란트 그림이죠. 아주 빛의 표현을 좀 그 이전에 어떠한 미술가보다 독특하게 표현해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또 여러 사람한테 설명되고 있는 화가죠. 이 보면은 그 내용을 그 틀프란 교수의 해부학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좀 처음에 그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몇 사람들은 그 실습 강의하시는 교수의 강의나 뭐 이쪽을 보고 있나 해서 되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뭐 그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진 어떻게 보면 동아리나 뭐 어떤 단체에서 어떤 거를 찍을 때 지금은 사진이라는 수단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모임에 있던 분들을 서로 기억하게 되는데 이 얼굴이 잘 나온가 이게 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어색한데 결국은 뭐 큰 틀은 해부학 강의죠. 저희가 해부학을 그 본과 때 한 1년간 합니다. 처음에 그 지금도 그 해부학 처음 실습할 시간이 처음에 그 해부학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각 우리 그 그룹마다 배당된 사체 앞에서 그 묵념을 우리 교수님 주도하에 묵념을 기도와 이 사체를 제공을 통해서 저희가 의학 공부에 중요한 그 과정을 밟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의학을 하는 그 많은 부분에 중요한 그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그 사체에게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진행되면서 저희가 인체의 물질적인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우리 인체는 그 뼈가 한 200개 좀 넘습니다. 네, 그거를 그 인대와 그 뼈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걸 서로 이렇게 붙이려면 인대라는 게 필요하고 또 그게 전체적인 모양하고 기능, 움직일 때 필요한 근육을 우리가 덧붙여 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우리 내장들, 뭐 숨 쉬어야 되고 밥 먹으면 그 소화시키는 소화기관, 또 들어온 거 나가게 하려면 폐, 공기를 배출해야 되고 또 피를 돌려야 되니까 심장, 그리고 그 먹었던 것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노폐물이 생기니까 대사물질들, 그건 소변이나 대변, 그다음에 땀, 그다음에 폐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안에 껴넣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더 세밀하게 보면은 각각의 뭐 소화기장, 그 다음에 뭐 폐, 호흡기,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그 비뇨기 등이 있지만 그 기능적인 단위를 더 세밀하게 보면은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 현상의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여기 보듯이 그 세포막이 있고 또 그 안에 세포질이 있고 그다음에 세포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을 안에서 뭐 에너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안에서 여러 가지 기관을 섞어서 저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또 만드는 뭐 단백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만드는 기본 단위는 세포다. 이걸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세포는 여기 나와 있는 물, 이온,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더 저희가 세분하게 분석하면 결국 이와 같은 그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기본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인간의 육체를 세분하면 결국은 저러한 아까 말씀드린 수소, 산소, 황, 인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 오늘 영상의 주제인 인체는 물질이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 제가 시계 차고 있지만 시계 아니면 연필, 뒤에 책도 많은데 다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적인 성분의 퍼센트만 차이가 서로 날 뿐이지 결국은 이 연필도 물질이고 또 시계도 물질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책들도 다 물질이듯이 근본적인 요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고 있는 물질이 이렇게 잘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빛나는 거라든가 탄력성은 달라지지만 그 근본은 같다. 저희가 현재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는 큰 부분도 결국은 약간 퍼센트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물질이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럼 우리 인체 물질의 근원은 어디냐 하는 질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쭉 붙잡고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또 저한테 힌트를 준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우리 학회에서 매년 학회를 하거든요. 그때 몇 년도인가 이분을 모시고 특강이죠. 그 우주에 대해서 거의 한 40분인가 가까이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연세대학교 천문학과에 계시고 은하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아주 강의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때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천문학자분들이 그 안에 있는 진실과 과학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 너무나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과연 인체의 물질에도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강의 다 끝나시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이렇게 본인이 주신 만드신 책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해서 그 책을 봤더니 그때 이제 우리 인체 물질의 근원이 우주구나. 이 초신성이라는 게 이따 보시겠지만 이렇게 나중에 우주에서 있는 별이 커지다 이렇게 폭파하는 게 초신성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질이 흩어지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하고 예전엔 우주를 관찰하는 게 허블 만원경이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균형이 개선된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우주로 띄웠고 근래 이 만원경이 재작년인가 처음으로 그 영상을 보내왔다고 하죠. 그게 그 당시 아주 언론이나 여러 영상에서 아주 대대로 그때 소개되었죠. 유튜브도 그렇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제임스 웹이란 그때 아마 관련됐던 이런 일을 했던 천문학자인데 아주 매우 의의 있는 일을 하셨던 분 이름을 따서 아마 한 걸 알고 있고요. 그 만안경을 띄우고 나서 보냈던 사진인데 여기 보이는 각각이 다 이 표현대로는 수천 개의 은하계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갤럭시라고 하죠. 대단하죠. 여기 표현은 수백억 년 전부터 날라온 빛도 있고 이런 정말 저희가 일반적인 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사실적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그 중에 이제 은하계가 엄청 많은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솔라 시스템, 그죠? 태양계죠. 이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가 또 밀크웨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하계에서 변형부에 아주 점처럼 조그맣게 있는데 그 전체를 포괄하는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에서는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별들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초신성 폭발입니다. 그 별이 커지면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한답니다. 이게 팍, 그러니까 막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인체 물질의 근원을 어딘가 아는 그 주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폭파되면서 그 안에서 아까 이 세포를 우리 인간 세포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원소들이 그때 쏟아져 나오면 됩니다. 이 초신성 폭발에 대한 그 동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가지지 못하고 제가 그 밑에 설명란에 그 사이트를 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폭발하는 장면이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로 이 분해된 많은 요소들이 우주에 뿌려지고 그게 지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구성 성분이랍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그걸 처음 만들 때 아까 초신성 폭발에서 분출된 그 원소들이 압축되면서 지구가 만들어진다네요. 요약하면은 그 우주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까 제가 본 책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인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지구에는 많은 음식물들을 한 이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음식이라는 형태로 만들고 그 음식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 두르면 그게 곧 우리 몸을 만드는 물질이 됩니다. 요약하면은 우리 몸은 이런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를 또 연결해 만들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소화기관, 심장기관, 우리 근육, 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오냐? 지구에서 나오거든요. 지구에 있는 물질 계속 쓰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재생산하면서 다시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농사져서 다시 또 섭취하고 버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용산물이나 다른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취하고. 그게 다 결국은 지구 안에 있는 물질을 형태를 바꾸면서 재생산하면서 저희가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다시 그러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어떤 우주적인 별에서의 공간에서 날라온 우리 몸의 물질은 결국은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쓰다듬고 보고 있는 이 육체가 이렇게 매일 생활하시다 보면 잘 인지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 근원은 물질이고 우리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은 우리 몸 안에 46억 년 이상 된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다. 매우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매우 저희가 그렇게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를 이미 몸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좋은 생각하는 재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좀 말씀드렸듯이 요약 퀴즈입니다. 다음 A, B에 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 건강력을 기르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의 퀴즈의 답은 인간 이해와 마음 경영입니다. 즉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와 마음 경영이 필요하다는 게 지난 영상의 퀴즈였습니다. 답을 보내준 분에게 제가 책을 보내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내용에서 답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